안녕하십니까. 나우방송의 변방농객입니다. 간밤에 정말 잘 잤습니다. 오래간만에. 저는 세상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경우 없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설령 말을 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접촉사고가 났다. 사소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우리 가족이 잘못했으면 우리 가족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거를 억지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마구 내 가족 편만 들어서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나면 길에서 또 그 사람을 만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저번에 단일화 때 김문수가 조금 욕심을 낼 때 조금 김이 셌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단일화 전당대 자리에서 우리 김문수가 우리 국힘의 후보로 선출됐을 때 한덕수 총리를 오시라 해가 불러가지고 같이 어깨 동무하면서 우리 잘하겠다, 저 초심으로 변하지 않겠다 해서 정말 한 2, 3일 만에 원샷 경선을 해서 누가 되든 그때는 정말 흔쾌하게 우리가 서로 정말 우리 같은 동지로서 우리 출발을 잘 할 수 있었다 했는데 잘 하지 못함으로써 제가 여러 가지 지지율에도 문제가 오고 해서 제가 좀 삐지면서 지금도 좀 깨름직하게 김문수를 비판적 지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그랬습니다. 그건 좀 경우가 없었는 거죠. 경우대로 해서 흔쾌하게 됐더라면 상권이 무리수를 둔다든지 이런 것도 좀 그래 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튼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이제 여론조사 공정에서 누굽니까? 저놈 계제명의가 47% 나오고 우리 김문수 후보가 40%대. 그리고 저놈 이준석이가 한 7%대 나오니까 우리 김문수와 합하면은 47% 거의 동률이 됐다라는 것에 굉장히 고무됐고요. 그게 제가 잠을 편히 잘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누굽니까? 오늘 드디어 또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41% 드디어 마의 40%를 넘었다는 것은 이제 이 시점에 17일 정도 남겨놓고 이제 거의 5%대까지 7%대까지 따라잡는 것은 우리 도전자가 확실히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이게 정치 생리학적으로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골든타임을 한 열흘 정도 두고 저도 골든타임을 한 열흘 정도 만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근접할 것이다. 그래서 한 3, 4일을 앞두고 우리가 완전히 그 여세를 몰아간다. 그러니까요. 범죄자 치고는 가장 자신을 위한 범죄. 그러나 김문수는 자신을 위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적인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5.18에 희생하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처벌을 받은 것이죠. 저 사람은, 김문수는. 그러나 오로지 자신과 자신 그룹의 이득을 위해서 국가의 세금을 쓰고 일본 치약을 쓰고 대장동을 빨아먹고 오만 가지 잡범 노릇을 정말 저라도 이런 잡범이면은 이건 이력서 안 좋죠, 사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모두가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드라마 또 대통령이 당선됐다. 전라도의 그 강력한 지역주의와 서울 경기 지역의 이부리그 인간들이 몰표를 던져가지고 당선된 이런 일이 있었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강하다고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이 정말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없는 정말 그런 그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서 우리 김문수 대통령이 돼서 정말 자유와 민주도 알고 노동과 인권도 알고 또 경제와
박정희 대통령도 아는 그런 글로벌하고도 전인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의 41%대를 넘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축하하고 힘을 얻어서 공부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썸네일처럼 우리가 판사의 선택에 의해서 일개 판사의 선택에 의해서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고법에서 6월 달에 선거법 선고를 하게 되면 분명히 선거무효 또 선거무효와 더불어서 자격 박탈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사태가 겁이 나서 고법 판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미루겠다 이런 결정을 우리가 거기에 목을 메고 산다는 것은 경우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경우 없는 민주주의가 되고 아주 엉망진창의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비극적인 상황을 맞을 수가 없고 이재명이도 임기 5년 내내 우파의 공격에 시달리고 정통성 없는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가 또 시끄러운 나라로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대통령 되면 이튿날 자기들이 면제되는 그 법안을 통과시켰던데 아니죠.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정식적으로 장관들 청문회하고 국무회의가 의결로 통해서 그 법령이 공포될 때까지는 최소한 2달이 걸릴 것입니다. 장관 청문회도 해야 되고요. 그래 되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아래의 그 조직된 국무회의로는 의결할 수가 없죠. 반대가 많으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2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법에서 하고 또 상고해서 또 대법에서 확정하는, 대법 확정은 바로 파기환송심이니까 바로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6월 18일 해서 최소한 6월 말일에 고법 판결이 나버리면 판사가 중지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을 중지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당선 무효형까지 가는 데는 시간적으로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하나 기대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나 어떻게 하나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해버리면 판사가 할 수 있겠느냐. 물론 그런 걱정이 되는 것. 하도 판사들이 하도 무도한 판사들이 이 앞에 이 갈대처럼 너무나 풀잎에, 이 갈대는 그래도 풀잎에 바람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판사들은 바람 앞에 먼저 쓰러져 버리니까 우리가 통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많이 되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번에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썸네일에 밝힌 국힘이 이제 2개 정당으로 갈라져야 된다. 자유보수가 2개 정당으로 갈라져야 된다는 것은 곧바로 이어지는 방송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